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라방으로 안 하고 녹방으로 방송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BTC BUSD 차트고요. 예, 제가 지난 목요일에 방송을 했으니까 8일부터 보이도록 해갖고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한 26.4K 정도의 목요일에 위치해 있었고요. 한 26.6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26.12 요 정도에 놀고 있고 이게 또 그리고 25.3 정도를 리테스트 한 다음에 지금 쭉 하고 단기적으로 오름 추세를 형성하면서 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처박은 다음 반등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정권입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반등 존에 오지는 못했고 그냥 반등을 트라이하고 있지만 좀 꾸물꾸물 약한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지금 온체인 분석가나 여러 사람들은 계속 상승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분들이 왜 그러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승을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예, 진짜 상승할 때 그때 좀 타면 안 되나? 네, 됩니다. 그때 타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보기 전까지는 안 믿으셔도 돼요, 사실.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여기에서 꼭 저점 매수 줍줍을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너무 모험 안 하셔도 되고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지금은 아직 그래서 상승을 확정할 수 있는 상승장의 그 문턱을 넘는 그러한 장이 안 왔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선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서 오늘 온체인 분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기대할 수 있나? 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말투님 분석 한번 볼게요. 6월 11일 그저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의심스러우면 줌 아웃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 그 늙은 현자님이 그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24시간이라고 했는데 6월 10일 때 그 24시간이라 하면 아마 요 빨간 봉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가 확 하고 떨어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매우 챌린징했다. 이때가 뭐였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는 저 정도 떨어졌지만 알트는 15%에서 25%막 30% 이런 식으로 확 떨어졌던 그 공포의 그날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와 여러 알트들이 매우 챌린징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코인들이 예,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요. 그래가지고 크립토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예, 크립토의 대장은 굳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체인 관점으로 분석을 했을 때 예, 매우 훌륭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하락 전에 이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서포트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세 가지 그래프를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비트의 거래소 리저브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 근데 거래소의 리저브의 감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물량을 떠받쳐 줄 수 있는 호가를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유동성들의 감소로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한 점에서 특히 BTC 마켓의 그 유동성 감소는 알트들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호가를 얇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 리저브 감소는 저는 이것은 거래소에 던질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저는 이건 비트는 조금 더 입출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리저브에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뒀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이건 이분과 조금 다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세컨드 그래프 이거는 좀 의미가 있겠어요. realized cap입니다. 네, 그래서 네, realized cap. 그래서 이거는 그 뭐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를? 네. UTXO age에 따라서 예, 요거는 지금 그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예, 그 밴드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면은 예, 이 캡이 가장 큰 높은 지점이 항상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오르면서 잘 감소했는데 계속 이 리얼라이즈드 캡의 증가 없이 지금 계속해서 잘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롱텀 홀더들의 패턴이 과거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6개월 이상의 롱텀 홀더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장 중인 거예요. 이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겠고,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척 하다가 예,
뻥이지롱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오르면 이런 코로나 하락빔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른쳐다 웨이크지롱 빡 하는 그러한 빔이 가능성도 고민은 하셔야 돼요. 이러한 예외가 하나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lastly,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붕 부시고 있죠. 이렇게 비트가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운 속도로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치고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말은즉슨 채굴자들은 이럴 때 비트를 더 가열차게 채굴했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다면은 당신이 의심되면은 줌아웃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줌아웃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관점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브로더 뷰를 가지면은 판타스틱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계의 격언인, 그래서 좀 의심스러울 때는 단기간만 보지 말고 크게 보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매우 좋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이분 의견입니다. 네, 크립토 헬님이 6시간 전에 올린 거고요. 이분이 올린 것 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석하고 비슷한 관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퀵테이크에 뭘 썼다 그러면 이분과 같은 걸 썼을 것 같아서 갖고 온 거예요. 언베일링 히든 bullish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엑스체인지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름세에 있고요. 5월부터 해서. 그리고 익스체인지 스테이블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 오름세에 있고 그리고 가격과 볼륨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러한 지금 레이시오랑 오픈 인터레스트 이런 걸 봤을 때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래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서플라이가 공급이 이제 거래소에 증가하는 것은 지금 그 ready with capital to trade 그래서 상승장을 만들 그 현금들이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가 이런 식으로 미열지 약정이 오르는 것은 그래서 롱 포지션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계약들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상승장에 대한 총알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이버전스가 올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 했던 거는 거래소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한동안 스테이블 입금들이 안 꽂히던 게 최근 한 이틀 정도 다시 꽂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이 스테이블을 통해서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좀 근래에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기로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쇼텀 홀더들이 요번 상승에서 이런 식으로 그 realized profit loss ratio인데 이건 프로핏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게 한 1월 이후로는 단기 홀더들한테 굉장히 승부수를 내기에 좋은 장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이익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거의 0에 가까워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이 상승장이 맞다면 요 자리에서 다시 지지받고 튕겨 올라가야 맞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근데 이걸 깨고 밑으로 떨어져 갖고 이제 쇼텀 홀더 그래서 155일 이하로 들고 있던 UTX 물량들이 성장가보다 손실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크니스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글래스노드의 요 지표 같은 경우는 렐러티브 롱 쇼텀 홀더들이 그 이익과 손실을 실현하는 그러한 비중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쇼텀 홀더들이 익절하는 비중. 그리고 지금 여기 뭐냐, 요 연한색은 손절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 익절하는 비중이 커지고 해서 커져가지고, 여기서 제일 커졌을 때 요 지점이 거의 꼭대기와 가까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쇼텀홀드 익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지점들이 꼭대기가 되더라. 근데 이 지표만 가지고 꼭대기를 판단하기 참 어렵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네 번 찍고, 다섯 번 찍었어요. 네, 도대체 어디가 제일 고점이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 지표만 갖고 우리가 고점을 판별하기는 어렵고 다른 지표랑 섞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롱텀 홀더들의 지금 realized profit loss 같은 경우도 이 롱텀 홀더도 요번 하락 직전에 여기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쇼텀 홀더 단기 홀더들 155일 미만의 UTX 홀더들의 그 퍼센트 오브 헬드 서플라이 자기들 들고 있는 거에서 루스인 볼륨과 프라핏인 볼륨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프라핏인 볼륨이 지금 아직까지는 더 높은 상황이고요. 쇼텀 홀더들의 퍼센트 트랜스퍼 볼륨인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인 볼륨이 지금은 마이너스에 와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퍼하는 볼륨들이 이거는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보는 거라서 크립토컨트랑은 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거래소에 대한 그러한 그 지갑의 뭉탱이 그걸 확인하는 기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쇼텀 홀더들의 net realized profit loss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입절 손절의 비중인데 보시면은 지금 거의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지금은 거의 본절 쌤쌤이 치는 자리까지 왔다는 이야기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갑자기 크게 뭐 하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좀 큰 위기로 판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도지 라인을 그리면서 팽팽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센티멘트의 트위터 되겠습니다. 여기선 또 체인링크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마 또 올해가 이제 체인링크를 트랜잭션이 지금 2023년에 high as prices fell to 3-year low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웨일 트랜잭션 1밀리언 달러 이상의 웨일 트랜잭션 밸류 spike to the highest amount in 7 months라고 해가지고 요때 어마무시하게 약간 스파이크를 쳤었고요. 그래서 미드 사이즈 그래서 그 뭐지 지금 1000개에서 10만 개 정도 링크가 있는 그러한 월렛들이 particularly accumulating big 해갖고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이 링크를 크게 축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비트가 이 고비를 넘기고 잘 무사히 오른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링크에 대한 그 바이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난생 관련 분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도 좀 유의미해 보여서 갖고 왔는데요. 난센의 분석에 따르면은 overall usage 그 총 사용량 블록체인에서 그거는 keep growing every month 매달 성장을 하고 있고 regardless of the market conditions.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사상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대비 매우 많은 성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무려 86%의 성장, 그리고 BNB는 14%의 성장, 이더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거는 뭐냐, 옵티미즘은 22% 정도. 그래서 이거는 토큰 기준의 성장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유시지니까 사용량, 그 토큰의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 사용량을 갖고 본 걸 거고, 요거는 먼슬리 액티브 애드레스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뭐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슬리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달 5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보시면, BNB나 트론의 액티브 어드레스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솔라나 폴리곤도 이더리움보다 더 높아요. 액티브 어드레스 자체는 장난 아니게 많은 체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액티브 어드레스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또 에어드랍 다계정 작품인지 뭔지는 물론 생각해 볼 이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좀 뻥튀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아 뭐야 다계정 작해갖고 뻥튀기 허수만 엄청 늘어나고 구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지금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증가세가 실유저로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장세는 분명한 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 투자적 관심도는 계속해서 지금 크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코인충들이 집단 탈덕을 하지 않았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고 때문에 좀 많이 심체가 된 것 같은데 외국은 좀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과 이런 밀어넣고 그 기대하고 하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에 관해서도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미래에 대한 포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센티멘트에서 본 이러한 차트들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방송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말자. 다만 여기서 물러서면 큰일 난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